안녕하세요. 밥상머리 이수다 안주연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휴식을 취할 때 주로 어디를 가시나요? 혹시 극장이나 카페 아니면 공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바로 라운징족입니다. 이 라운지는 휴게실 또는 느긋하게 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라운징족이라고 하면 홀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는 사람 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운징족들의 특징은요,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또 고립되는 집같이 그런 곳을 선호하기보다는 대중시설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동시에 완전한 고독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 그런 라운징족들이 최근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라운징족 여러분, 여기는 영화관도 또 카페도 아니지만요. 오늘 밥상머리 이수다 정말 풍성하게 수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다 즐기시면서 휴식을 취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밥상머리 이수다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식약처 대표 미녀이자 똑부러지는 공무원 남은미 씨 모셨습니다. 은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은미 씨도 요즘에 공원이나 카페 이런 데 가서 쉬시나요? 저는 카페 가서 자주 쉽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네,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쵸. 왠지 네. 안주연 아나운서도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저 그런 데 되게 좋아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 시간이 없어서 자주 못 진짜요? 갑니다. 아니 안 그래도 식약처에서 은미 씨가 제일 일을 많이 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여기 나오셔서 맨날 바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일을 제일 많이 하진 않지만 바쁜 척은 아니고 정말 저희 바쁩니다. 네. 바쁘니까 오늘 또 준비해온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나요? 안주연 아나운서는 진통제 자주 복용하시나요? 진통제? 저는 뭐 자주 먹는 편은 아닌데 뭐 아플 때 몇 개씩 먹긴 하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이러면 어느 정도 진통제에 대한 상식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아직 좀 먼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아이들 키우는 엄마로서 좀 알아야 될 상식이 있을까요? 네, 알아두면 약이 되는 약리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진통제와 감기약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도 진통제 종류가 좀 몇 가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국에 진통제 주세요 하고 가면 꼭 뭐 이거 드릴까요? 저거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던데 저는 잘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말씀하시진 네. 않으실 것 같아요. 잘 들어야겠어요. 네, 약국 가면 진통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두통이 있는 사람이나 이제 생리통이 있는 여성분들은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진통제를 찾게 되는데요. 이 두 진통제가 차이가 있듯이 사람마다 이 찾는 진통제도 조금 어떤 사람은 타이레놀 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브루펜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그렇게 둘의 차이는 뭐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둘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제품에 대한 뭐 효과나 부작용을 정확하게 알고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이 두 제품의 차이는 먼저 진통제는 크게 마약성과 비마약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진통제에도 마약 성분이 들어가는 네. 거군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비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이 비마약성 진통제는 다시 해열 진통제와 해열 소염 진통제로 나뉘고요. 해열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 타이레놀이 해열 진통제의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리고 해열 소염 진통제로는 브루펜이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은 해열 효과는 유사하지만 해열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뭐 치통이나 두통 같은 단순 생활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해열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염증 질환에서
통증 완화와 그리고 염증 완화까지 같이 염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열 소염 진통제는 염증 질환에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해열 진통제는 단순한 생활 통증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해열 효과는 기본이고 거기에 염증 플러스 염증까지 있으면 해열 염증 소염 진통제. 진통제 네, 이렇게. 해열 소염 진통제. 네.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네, 이 방금 설명드렸던 대표적인 해열 소염 진통제인 그 브루펜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열의 효과도 있지만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어서 감기약으로도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아, 브루펜. 네. 잘 아시는군요. 근데 이 브루펜이 뭐 위장 출혈이나 아니면 천공 같은 이상 반응 외에는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인식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2,400mg 이상 복용할 경우에는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이런 질환들의 발생 확률을 높인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2,400ml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인가요? 일반적인 200mg 크기 네. 제품 하나의 제품 12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루에 12알을 먹는다는 얘기인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드시지 않나요? 좀 그렇죠. 네. 그냥 주의만 하면 좀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또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임신 후기에 접어든 임산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탯줄을 통해서 태아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맥관이 있는데 이 동맥관이 일찍 폐쇄가 되어 뭐 조산이나 아니면 태아의 심장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열 소염 진통제인 브루펜 말고 해열 진통제인 타이레놀 이런 거를 복용할 때는 또 다른 주의점이 있을까요? 아, 네,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궁금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위장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임산부, 수유부는 그 해열 진통제인 타이레놀이 이제 비교적 그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네, 복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해열 진통제도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애주가 중에서 네. 하루에 술을 석 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바로 주의해야 하며 네, 여기서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그 간 손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500mg 제품 8알 정도인 4g을 초과하여 복용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뭐 하루 석 잔 이상 술을 마신다고 하면 뭐 약 말고도 원래 간 손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다들 술도 조금 줄이시고 그리고 진통제도 사용 방법을 조금 잘 유념하셔가지고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은미 씨 말씀 잘 들었죠? 애주가분들 다들 술을 조금 줄여야겠습니다. 은미 씨 저희도 좀 건강해지자고요. 네, 네. 그러면은 또 우리도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계속 할까요?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이제는 그 어린이 해열제로 이제 네. 많이 알려진 아마 광고 통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린이 해열제로 광고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브루펜 이야기인데요. 이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이 브루펜보다는 그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된 타이레놀을 쓰는 게 좋습니다. 6개월 그 이상부터 이제 브루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사람에 따라서 복용해야 할 약들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잘 주의해서 복용하셔야겠습니다. 그 영유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종합감기약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네. 종합감기약에는 그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미국에서 2세 미만 영유아의 심박수를 빠르게 하거나 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아이들이 아프다 보면 엄마들이 뭐 그냥 집에 있는 거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의사의 진료를 받고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약 먹일 때 보면 이렇게 약을 먹이고 선반 위에 이렇게 살짝 올려놓는다든가 뭐 그러면 형이 이렇게 꺼내 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 부모님들이 잠시 방심한 사이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네, 그래서 되도록 약은 멀리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두셔야 합니다. 네, 뭐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니까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저는 네, 네. 이거 볼 때마다 속상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종합감기약과 함께 홍차나 커피, 녹차를 복용하면 불면증이나 어지러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몽, 네. 자몽 좋아하세요? 네, 저는 그쵸 상콤한 맞아요. 그 자몽이랑 항히스타민제랑 같이 복용하면은 그 자몽이 항히스타민제의 흡수율을 저해하고요. 우유도 그 항생제의 흡수율을 떨어뜨려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뭐 커피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몽은 뭔가 비타민이 이렇게 많을 것 같고 우유도 칼슘이 많잖아요. 뭐 맛있는 거 아까 많이 먹어야 낫는다고 그러셨는데 아, 그쵸. 주의해야 될 게 많네요. 네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그 심한 고열이 나면 오히려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 흔히 타이레놀이라고 부르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해열 진통제는 복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근데 또 감기약 먹을 때 술도 당연히 마시면 안 되겠죠? 술은 건강할 때 마셔도 네. 안 좋습니다. 네, 혹시 그쵸. 안주현 씨. 아, 제가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애주가분들도 얘기했으니까 혹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그 감기약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감기약을 복용하고 난 후에 바로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감기약을 복용하고 나면 이 약물이 한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그 혈중에 남아있을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네, 그 시간에 술을 드시게 되면은 약물과 알코올이 합쳐져 네, 그리고 간이 분해하기 때문에 간에 무리가 줄 수 있습니다. 아, 네, 술은 꼭 안 된다는 거 다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좀 엉뚱한 질문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감기에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먹으면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제가 말하면서도 좀 터무니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일까요? 근거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오히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몸에 더 이제 무리가 가고, 그러니까 몸이 더 힘들어지고 감기는 안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면 술은 멀리 하시고, 네. 네, 되도록 푹 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고춧가루를 왜 타서 먹으라는 건지. 네, 오늘 아무튼 여러 가지 질문에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준비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은미 씨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밥상머리 이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고객 지원 담당관실의 김현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객지원 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현수입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셔서 이렇게 좀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저랑 같이 수다를 좀 떤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고객 지원 담당관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희 고객지원 담당관실은 국민 여러분들이 식약처에 대해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그 고객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거나 또 민원 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네, 뭐 그냥 얼핏 듣기만 해도 상당히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서인데요. 최근에 좀 새롭게 시작하는 고객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네,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가 지난 4월 24일부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뭐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를
저희가 국민께서 검사를 요청하시면 식약처가 직접 검사를 수행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동안 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분유도 그렇고요. 또 여성 생리대, 살충제 달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청을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해주는 그런 방식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서 생활 속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으로 제품의 안전이 이슈가 되거나 또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판매가 급증을 하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에 대해서 안전이 우려가 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청원을 하실 수 있고 또 30일 동안 국민의 추천을 받아서 많은 추천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그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뭔가 그냥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청원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청원하기, 국민 추천, 청원 채택, 검사, 그리고 결과 답변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뭐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저도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저희 식약처 홈페이지에 배너를 통해서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주소창에 petition.mfds.go.kr을 직접 입력하시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휴대폰 인증이나 네이버,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 하시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든지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청원 검사 대상 제품에 대한 제한이 좀 있을까요?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는 농축수산식품이나 가공식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모두가 다 청원 대상이 되고요. 다만 효능 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같이 안전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청원이거나 아니면 정책 제안과 같은 것들은 비대상으로 분류가 되고 추천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대상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채택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30일 동안 국민 추천을 받아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청원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 추천은 청원 한 건당 한 번만 추천을 클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소비자 단체, 법조계, 언론계, 그리고 학계 전문가가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청원 대상을 심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어렵게 채택된 청원들에 대해서 또 다양한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들이 있을까요?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 식약처가 검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거, 검사, 그리고 결과 공개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대상 선정부터 제품 수거, 검사, 그리고 검사 결과 등의 모든 과정을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나 그리고 식약처 SNS 등을 통해서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렇게 채택된 청원들 혹시 뭐 채택된 사람에게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건 아직 없는데요. 아직이에요? 네, 아직 없는데 네. 제가 필요하다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진짜요? 네, 마련해 저도 보겠습니다. 꼭 거기다 한번 써봐야겠어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검사 결과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합한 제품은 당연히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네, 고객들은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업체들은 한층 더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도 비슷한 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과 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제도가 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또 답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두 제도가 동일하지만 우리 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같은 경우에는 그 청원 대상의 범위를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검사로 한정한다는 점과 또 특정 업체나 제품명은 숨김 처리하는 등 조치를 한다는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국민 추천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렇게 숨김 처리를 하는 건 확인되기 전에 어떤 특정한 업체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업체나 제품명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통해서 특정 제품명에 대해서는 숨김 처리하거나 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걸러내서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노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의 시차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무 시간에 검토를 해서 추천 게시판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작성 시점과는 약간의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조금 뭐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투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또 좋은 것 같네요. 물론입니다. 청원 내용 중 부적절한 내용에 한해서만 삭제나 숨김 처리하는 등 조치를 하기 때문에 청원 본래의 내용을 훼손한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또 기존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던 1399 신고 그리고 국민신문고 이런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1399 신고 같은 거는 제품 이물과 같이 특정 제품에 한정된 민원 사항을 다루는 것이었다면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지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또 국민 모두에게 그 결과를 안내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추천 기간 그리고 채택 후 답변까지의 기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추천은 30일 동안 가능하고요. 저희가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답변 기한을 별도로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해서 국민의 그 궁금함을 해소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답변은 누가 하죠? 직접 하시나요? 아니요, 저희 식약처의 네. 국장이 답변을 그렇습니다.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이제 막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제도로 정착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것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또 새로운 정보를 한가득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소비자 위해 예방 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규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위해 예방 정책과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소비자 위해 예방 정책과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안전 정책을 개발하거나 식의약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위생용품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생용품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위생용품 관리법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활화학 제품 중에 주방용 세제라든지 행군보조제, 일회용 기저귀와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법률로서 작년에 제정이 됐고요. 시행은 저번 주죠. 18년 4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하게 새롭게 도입된 것 같은데요. 도입된 배경도 궁금하거든요. 배경은 말씀드리면은 위생용품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관리하는 법률이 그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공중위생법을 따라서 이제 관리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이 없다라는 게 큰 문제점이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작년에 이슈가 됐던 생리대 기저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형광증백제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안전관리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안전에 이렇게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위생용품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제품인가요? 위생용품은 말 그대로 그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용품이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위생용품으로는 총 19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식품과 관련이 있는 주방용 세척제, 행군보조제, 이쑤시개,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등 총 9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체 접촉과 관련이 있는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팬티 라이너, 행주, 타올과 같이 10종, 그래서 총 19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요. 또 듣다 보니까 사실 저희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네,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진작에 생겼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주요 내용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위생용품 관리법은 저희 식약처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법령 코너에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코너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주요 내용들은 또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주요 좀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용품은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용 가능한 성분들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이라든지 형광증백제, 포르말데히드 같은 것들을 나오지 않도록 기준을 저희가 강화를 했고,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는 위생용품 제조업, 수입업, 물수건 처리업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고, 화학 제품을 많이 쓰는 5개 제품, 세척제, 행군보조제, 식품 적개겁수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팬티 라이너는 제조 공정과 성분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표시에는 위생용품이라는 표시와 함께 제조 연월일, 그다음에 성분명, 그다음에 업체명을 이제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네, 소비자들에게 진짜 민감한 제품들이잖아요. 네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식약처에서 힘써 주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위생용품은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위생용품 관리법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